디자인 쪽으로 또 파고드니까 람보르기니도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나갈 때 보면은 뭔가 나와는 되게 먼 차 같았거든요. 네, 그들만의 세상이죠. 그들만의 세상이고 딴 세상에서 온 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밀접하게 또 관련된 성능이라든지 디자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세키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를 알려면 사실 시작 처음부터 언제 나오나 했다. 차근차근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해요. 저희가 일단은 두루뭉실하게 이제 외관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엠블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처음 시작,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거 아니야? 그거 할까요? 시작! 빠밤! 네. 네. 김현영 기자님 또 자료 찾는구나. 네. 일단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차 역사를 항상 공부할 때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얘기는 꼭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초짜입니다. 그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60년대에 나왔잖아요. 네, 60한 7년, 6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별로 세계대전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창업자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예.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별 포스는 없네요. 네. 그냥 지금으로 치면 되게 축구 좋아하게 생긴 이탈리아 서포터즈 같은 건데 거기서 축구가 왜 나와? 이탈리아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니까요. 예. 이 사람이 원래 196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트랙터 제조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은 요 람보르기니. 트랙터네요. 예. 람보르기니 트랙터. 트랙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전에 차를 얘기할 때는 무슨 뭐 전투기에 그런 거를 뭐 엔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트랙터로 시작했습니다. 예. 농사꾼이요. 네, 그렇습니다. 파머였어, 파머. 네. 근데 이제 특징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 트랙터 회사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랙터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팔려 나가게 됐는데 람보르기니가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람보르기니 이 트랙터 회사가 있거든요. 잘 팔려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못 살 거면 내가 영롱 후계자가 돼서 람보르기니 트랙터도 몰고 사면 어떨까 다녀야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트랙터도 3억 2천이에요. 오. 트랙터가? 네. 와. 근데 뭐 정말 뭐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트랙터 회사라고 하는데 오. 트랙터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와, 한 대가 3억 2천. 그 트랙터도 막 람보르기니 슈퍼카처럼 빨리 가나요? 문이 위로 있네. 아니 지금 알아보니까 아예 이제 그 회사가 다른데 같은 이름만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이 람보르기니가 처음에는 트랙터 회사로 시작했다는 거 이건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도 전쟁에 참여를 할 뻔했어요. 근데 뭐 이탈리아가 사실 그 당시에 약간 얍실하게 스위스랑 같이 독일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꼬랑지 내리고 이래갖고 이탈리아는 전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아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전투기 타고 참전하는데 혼자 트랙터 타고 참전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참전이 아니고 이탈리아는 스위스랑 도착하면 같이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당시에 독일의 약간 우호적인 독일의 약간 편을 그러니까 중립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약간 얌스러운 짓을 하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갔다 왔는지 뭐 출장을 갔다 왔는지 신혼여행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포도랑 뭐 이렇게 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독일이 유라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그때 람보르기니,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땅을 독일 전차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되고 뭐 길어지고 뭐 하면서 망가지거나 좀 잘못된 군수 장비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이 정상적으로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딱 패전국이 되면서 항복하면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볼일을 다 보고 농장에 돌아왔는데 미군 뭐 찝차들도 좀 자기 농장이 워낙 넓으니까 둥성둥성 버려져 있고 독일의 그 장갑차들이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기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드넓은 농장을 인부들을 데리고 하거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굉장히 구식의 트랙터를 갖고 이 작물을 하는 데는 효율성이 되게 떨어졌는데 독일의 장갑차가 기술의 독일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뚝딱뚝딱뚝딱 독일의 장갑차를 고쳐가지고 이 작물을 하는데 이렇게 트랙터 대용으로 썼는데 너무 효율성이 증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요것 봐라. 요걸로 하니까 생산력이 7배가 올라가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니까 옆에 농장에서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거 한 대만 팔면 안 되냐 했더니 야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야. 근데 버린 그 군수 장비가 많으니까 계속 이걸 고쳐서 판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트랙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이탈리아 트랙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독일의 장비를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랙터 쪽으로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번 거예요. 그냥 트랙터 시장을 거의 싹쓸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 3억짜리. 아니, 갖고 돈을 번 거예요. 사람들이 이탈리아 하면은 무슨 뭐 명품이나 생각하지 누가 트랙터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람보르기니가 트랙터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 취미가 이제 자동차 수집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수집했던 자동차 중에 하나가 바로 페라리 250 GT였습니다. 그 250 GT를 그 사람이 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화가 생긴 거예요. 아니 페라리를 사가지고 자기가 막 타고 다니는데 자기도 이제 기계를 많이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거야. 지금 말하면 갑질 아니에요? 갔지. 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슈퍼카를 쫙 좋은 차를 많이 샀는데 이 차를 타니까 뭔가 불편한 거야. 나랑 안 맞아. 그래가지고 보통 그럼 우린 댓글을 달죠. 예, 그 요즘은 당시에 인터넷이 없잖아.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라거나. 예.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기계를 하는데 특히 클러치 계열이 이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 본사로 쫓아가네. 바로요? 예, 쫓아가가지고 주인 나와. 페라리 너 나와봐.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안 나오죠. 네가 뭔데? 아니 나 당신네 차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내 의견 한번 들어보자.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운전박대를 당해요. 거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레인지로버 사건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는 다 통하는 거죠. 비슷하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좀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열이 딱 받아가지고 페라리 니네보다 더 좋은 차를 내가 만들리라고 회사를 만든 게 지금 람보르기니의 탄생 비화예요. 와. 답답하면 내가 만들겠다. 예, 그래서 람보르기니 회사 사칙 중에 하나가 무조건 페라리보다 빨라야 된다.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한 라이벌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군요.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듣보잡 농부로 생각해요. 빠모. 듣보잡 파머로 생각하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한테 알려진 그 역사의 일화가 비슷해요. 감독님이 얘기한 게 주춧돌이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기록을 서신을 보냈는데 엔초 페라리가 직접 본인이 자필로 꺼져라는 식으로 서신이 왔다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고장이 나니까 찾아가서 뭐 차를 바꿔달라 그랬는데 뭐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일화도 있고 또 하나는 클러치 계통의 문제에 대해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엔초 페라리한테 조언을 주었다가 어디 농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우리 조언을 하냐. 유럽 최고의 탑 그 레이서인 나한테 네 주제에 어디 나한테 조언을 하냐 해서 뭐 싸다구를 맞았다는 소리도 있고 가장 유력한 건 이거예요. 여러 일화 중에 그냥 내용은 다 비슷한데 이 사람이 250 GT를 샀는데 자꾸 클러치에서 문제가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차도 많이 사서 많이 뜯어보기라고 트랙터를 직접 개조해서 만들었으니까 조금 이게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딱 뜯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클러치야.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보니까 자기가 쓰는 농작 기계에 하나 들어가는 엔진에 달린 클러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물가 시세로 보면 자기 농기계에 들어가는 이 클러치 어셈블리의 가격은 30만 원이야. 근데 페라리에서 이 클러치의 문제로 AS를 들어가게 되면 한 300 얼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이것들 봐라. 10배 뛰기 장사를 하네.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알고 봤더니 별 기술도 없네. 우리 농기계에 들어간 거나 똑같은 거 같고 뭐 엔진이 좀 빠른 거 같고 이것들 봐라. 이거 가만 보니까 내가 만들어도 되겠는 거야. 이거 별거 없구만. 내가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페라리를 자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알파로메오랑 피아트랑 란치아였어요.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별로 듣보잡 브랜드로 들리는데 유럽의 역사에서 이태리의 역사에서 피아트는 지금 뭐 거의 국영기업이나 우리나라 현대나 똑같아요. 엄청 큰 회사고 이러니까 알파로메오는 지금 많이 입지가 줄었지만 옛날에 레이싱에서 엔초 페라리가 레이싱을 처음 배웠던 회사가 알파로메오예요. 거기서 원래 레이싱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그러면은 내가 쟤네를 이기려면 엔초 페라리가 몸담고 일했던 회사의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면 되겠다. 그래서 알파로메오, 피아트, 란차에 가서 수석 엔지니어들을 따따블 따봉 그 연봉을 주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만들어. 그래갖고 람보르기니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가능했던 게 트랙터를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했대요. 돈이 너무 많았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집에 침대가 다 돈이었대요. 돈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도 뭐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은 농사짓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되게 못 산다 생각을 하는데 농사도 잘 지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벌었다. 네. 아, 그리고 그건, 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람보르기니 쪽에서 일종의 마케팅 차원으로 이런 좀 페라리와의 경쟁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더 긁어서 이걸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페라리는 아예 하니까 신경도 안 쓴다니까. 네. 람보르기니가 뭐라고 하면 람보르기니가 뭐 하는 회사야? 페라리.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 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이게 어떤 게 정설로 굳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내가 될 알기로는 엔초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를 진짜 자기랑 비교하는 걸 너무 싫어했던 거. 어디 농구를 자기는 이태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이서인데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루이스 해밀턴 정도 될 거예요. 엔초 페라리가 거의 엔초 페라리가 8년인가 10몇 년 동안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섞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멋있게 나 이제 레이스 그만할래. 딱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했더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게 떠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팀을 꾸리겠다. 그래갖고 페라리는 그때부터 이제 레이싱 팀을 꾸리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 안 하고 레이싱 팀을. 그러다가 레이싱 팀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이거 돈을 계속 스폰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에이씨 차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페라리가 차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엔초 페라리도 처음부터 차를 팔지 않았어요. 레이싱만 뛰다가. 아, 나도 차를 팔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때 감독님이 저를 예. 딜러로 썼으면 우리도 이거 슈퍼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도 3년 챔피언하고는 이제 높은 자리에서 떠나야지. 그리고 팀을 꾸리고는 스폰으로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때 엔초 페라리는 팔았어요. 차를 판 거예요. 차를 팔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1960년대, 50년대에 페라리 한 대 값이요. 그때 우리 벤틀리 할 때 엄청 비쌌잖아요. 네. 뼈다구가 뭐 집 몇 채 값이었잖아. 페라리는 집이 아니라 건물 몇 채 값이었어요.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페라리 하나 샀다. 그냥 국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페라리도 몇 대 사고 얘가 에스턴 마틴도 사고 막 그랬거든. 그 얘는 돈으로는 진짜 자기는 무서울 게 없는데 엔초 페라리가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돈이 많은데. 그 차 만드는데도 엔초 페라리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근데 사실 신경 안 쓰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슈퍼카 전쟁에서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오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근본과 이런 바탕으로 보면은 페라리의 압승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도 그때 유명했거든요. 이게 프랑스, 영국, 이태리, 뭐 독일에서 람보르기니는 그냥 듣보잡이었어요. 오. 그냥 어디 농부지게 가 와인이나 처마셔 이러면서 포도 농장 아니까 와인이나. 지금이랑은 좀 다르네요. 사실 아까 전에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랑 있었는데 람보르기니밖에 눈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주인이 폭스바겐이잖아.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바탕이 달라졌잖아. 그렇죠. 근데 근본이.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람보르기니는 페라리 때문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맞는 그렇죠. 거네요. 네, 페루치오 네, 람보르기니가 그렇습니다. 이제 1963년에 이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볼로냐에서 이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거예요. 남산에 돈가스 집 잘 되면 그 옆에 차리는 것 같은 근데 남산에 그런 돈가스집 진짜 느낌으로 많잖아요. 네, 페라리 공장 옆에다가 이제 차린 거예요. 아 일부러 예, 예, 거기서 그, 돈가스가 예. 잘 나가니까 자기도 원조라고. 네, 예. 그래놓고 그냥 그 앞에서 삐끼질러서 들어오면은 그 집으로 다 들어가죠. 아, 진짜 원조는 돈 벌어서 딴 데로 가고. 네, 그렇죠. 어. 예. 그럼 페라리가 그래서 이제 밀라노로 가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엔초 페라리는 자동차 경주에 참가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를 판매한다. 거의 좀 이런 마인드였고, 그리고 이제 그 람보르기니는 돈을 내는 고객에게 불친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두 이제 경쟁사가 더 다른 이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서로 다르네요. 그 엔초 페라리는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귀족 문화
네. 어. 내가 누리고 싶은 근데 이 람보르기니는 어차피 농부 상대로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쪽이네요. 람보르기니가 이제 트랙터 할 때도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트랙터로 이제 1위로 시장을 석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편안하게 타고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겠다. 고객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한 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하고 배기음하고 소음이 조금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는 약간 사자과 소리? 으르렁, 황소, 으르렁거리는 으르렁. 황소를 잘 만들었네요. 느낌이 들고, 페라리는 말소리가 아니라 전 늘 고양이 소리가 나요. 야옹. 그 고양이과의 제기어라든지 설마 차에서 야옹 그러겠어? 릴 기억. 야옹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하이음에 이렇게 하는 하이음이 홍하나 감독이 무시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볼 때 야옹이라고 하는 게 무시하는 바람 아니 방금 같아요. 한 거 약간 쿤타크! 약간 에이 쿤타크! 아니 방금 이양 할 때도 하이톤 할 때 약간 말이 히잉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어쨌거나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페라리는 정말로 이렇게 조금 섬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하이음 엔진음이 마시고 디자인도 그런 느낌이라면 이게 그 트랙터의 맛이 난다고 그럴까?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람보르기니는. 전투적이고 맞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문화의 차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같은 소를 보더라도 이 이탈리아는 람보르기니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원앙소리를 만들어요. 같은 소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문화의 차이인 거죠. 예, 예,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차를 만들지 모르니까. 그리고 소를 보면 우리나라는 함께 오래 생활하고 울고 예, 가족 나중에 같은 잡아먹고 느낌에서 원앙 소리를 만드. 나중에 잡아먹고. 예, 그런 차이가 이게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이탈리아는 황소를 갖고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힘 좋은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원앙 우리의 소리. 가족, 우리의 예, 가족. 원앙 소리를 만들죠. 우마차, 마차 끌고.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네. 우리 연도가 나가질 않아 지금 60년대에서 나가질 않아. 치고 나갈까요? 예. 네, 아니 이게 일단은 람보르기니 역사가 어떻게 60년, 70년대에서 아, 벗어나지 재밌어요, 못해. 근데 이게. 예. 그럼 뭐 어떻게 더 파? 아니, 다 덮밥 안 돼요. 네. 집에 못 가. 자, 일단 덮밥은 페라리가 집에 못 가. 1947년 시작을 했고요. 람보르기니는 1963년에 이제 시작해서 슈퍼카 양대 산맥이 딱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람보르기니가 만든 첫 차는 어떤 차인가요? 예, 첫 차는 슈퍼카는 아니었고요. 네. 슈퍼카는 아까 얘기한 66년에 나온 미우라가 이제 슈퍼카의 시초가 되는 거고, 네. 처음에 GT, 전형적인 GT인 350 GT를 만들었어요. 이 GT란 뜻이 그랜드 투어러, 그래서 그란 트리스모. 그 창립자가 그란 트리스모를 이제 처음에 좋아하다가 이제 미우라가 이제 뒤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방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 앞에 있고 후륜구동 그런 형식을 만들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노즈가 너무 긴 거예요. 예, 노즈가 길고 트렁크가 너무 작아. 뒤로 다 밀려가지고요. 운전석 있고 그래 트렁크 작고 이제 그런 투도어짜리 쿠페형 자동차가 그때 나왔었고 3.5리터의 V12기통. 근데 두 분 혹시 아세요? V형 엔진과 W형 엔진 뭐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게 엔진에 피스톤이 박혀 있는 게 우리 일반 자동차 4기통짜리는 위에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 아래 위로. V형 엔진은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게 V자다 해서 V형 엔진을 개발한 게 12기통. 양쪽에 6개씩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화했던 W형 엔진은 이게 한 개 더 있어서 이게 W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좋아. 참 어렵게들 한다. 나 진짜 오늘 그래서 이게 쉬워요. 아주 그냥 세 분이서 그렇게 궁합이 아주 찰떡궁합이야. 나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지. 이게 V형 엔진, 예, V형 12기통 엔진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270마력짜리 차가 첫 차로 이제 63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350 GT가 1963년 토리노 오토쇼에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때 이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와 엔진 기술자였던 지오토 비자라니가 이제 의견이 좀 불일치가 있었대요. 엔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안 맞았는데 보통 이러면 지금은 사장이 다 이기죠. 당연하죠. 사장 말이 법인데. 그럼요. 그 엔지니어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될 법도 한데 이때까지 이제 그 이 오토쇼 당일날까지도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서로 물러서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그 출품 당시에는 엔진룸에 엔진 대신에 벽돌장을 집어넣어서 그걸 자물쇠로 잠가서 그냥 티가 안 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엔진의 성능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부분과 함께 정말 이 사장의 슈퍼 갑질에도 굴하지 않는 엔지니어의 장인 정신도 저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람보르기니 첫 차를 제가 질문 던졌는데 사실 첫 차부터 슈퍼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생각보다 저희가 얘기했던 장거리가 가능한 고성능 차량 GT를 네. 만든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소 사장님 왜 람보르기니는 자신의 첫 차로 왜 GT를 선택을 자, 한 근데 걸까요? 홍하나가 방송이 되게 편하신가 봐요. 신발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굳이 그것도 여기서 아니 얘기할 거는 아니 저는 아니야. 무슨 마실 나오신 분인 줄 알고 지금. 방송을 편하게 하면 좋잖아요. 네. 막 이렇게 발가락 편집. 안 돼. 절대 안 돼. 자, 편집. 절대 못해. 편집 못해. 왜 절대 못해. 람보르기니는 첫 차로 GT 선택?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넣어주면 계속 편집 넣어서 못하게. 편집 못하게. 발은 시원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해야지. 어떻게 다 말해도 돼? 네. 말해도 돼? 이 당시에는 슈퍼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통틀어서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의 시작은 미국과 유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푸조와 벤츠, 머시디스가 같이 비슷한 동시대에 시작을 하는데 GT가 최고였어요. 비싸고 엔진 기통수 많고 배기량 크고 빠르고 그러면 그냥 최고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페라리도 엔초 페라리가 랠리나 이런 데를 나갈 때 경기용 차는 따로 있었어요. 그 지금은 페라리가 지금도 포뮬러랑 슈퍼카랑은 다르잖아요, 감독님. 그죠? 완전 그럼요, 다른 완전 차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경기에 나가는 차는 경기에 나가는 차고 팔았던 차는 슈퍼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엔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께서 뭐 270마력 정도의 뭐 GT라고 하는데 그때 보통 차들이 30마력, 50마력, 막 70마력 이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 체감은 지금 그냥 10억짜리 차 보는 거예요. 그 270마력짜리 차가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빌딩이 막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왜 슈퍼카를 안 했어요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슈퍼카예요. 슈퍼카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60 몇 년도 나왔죠, 미우라가. 네. 그 간디니의 작품으로 미우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오토쇼에 출품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차의 장르를 뭐로 봐야 되냐? 이건 자기네가 볼 때 상식을 깼잖아요. 엔진이 앞에 없어. 엔진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긴 것도 막 너무 납작하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 슈퍼죠. 이거 짱이잖아, 짱.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막 짱차 뭐 이런 거 됐잖아요. 막. 그래서 그때 슈퍼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슈퍼카라는 단어가 유럽에 없었어요. 그냥 GT, 그냥 아니면 일반 차, 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람보르기니는 GT를 만든 거죠. 자, GT에 이어서 또 람보르기니가 만든 차가 1966년에 미우라. 이제 그 다음이 1968년에 시저도어를 가진 쿤타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잘 이렇게 나가고 있던 람보르기니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네, 자동차 역사에서 바로 이제 빠질 수 없는 네. 게 이 세계대전과 석유파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1970년대에 경제 불황으로 람보르기니도 이제 휘청거리게 되는데 1974년 이제 석유파동과 함께 람보르기니는 이제 그 트랙터 주문이 절반 이상 이제 감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트랙터로서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기업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제 경제 불황과 오일 쇼크에 노사 분규까지 터지면서 결국 이제 람보르기니는 경영권을 스위스 사업가인 조지 헨리 로세티에게 넘기고 이 람보르기니는 이제 포도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농부로 돌아갔군요. 그러니까 농부로. 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포도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람보르기니가 자동차에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리고 엔초 페라리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예, 그리고 뭐 신경 쓰였을 거야. 그러니까요. 본인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담배로도 나옵니다. 아, 람보르기니. KTNG와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한 담배로 나왔죠. 오래 사셨네. 그분이 만든 건 아니죠. 이거는 예,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1993년에 방송 녹화 도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생을 스트레스 막아.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리고 라이벌 회사가 잘 되는 모습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그지. 그럼 이렇게 람보르기니가 떠난 람보르기니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회사는? 일단은 뭐 제일 좀 타격이 더 컸던 건 석유 파동하고 당시에 맞물려 있었던 게 BMW로부터 슈퍼카 위탁 생산 수주를 하나 따요. 옛날에 BMW 우리 역사할 때 원엠이라고 BMW가 처음 만든 슈퍼카가 있는데 그게 사실 BMW가 만든 게 아니고 쿤타치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BMW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도 슈퍼카가 필요해서 람보르기니한테 위탁을 맡긴 거예요. 위탁 생산을. OEM이죠. 그냥 지네가 이제 만들어서 BMW 마크 박아갖고 납품하는 건데 거기서 많은 돈을 땡겨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그거를 거기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너무나 회사가 어렵고 농장이 박살나고 뭐 트랙터 사업이 박살나고 막 이러니까 람보르기니가 이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된 건데 BMW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SUV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하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사기꾼한테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미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완벽하게 종결될 거라 생각 안 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제 국방력을 어느 정도 갖추려고 하니까 군수 차량 납품에 관련된 뿌락지를 만나는 게 이놈 새끼가 나쁜 새끼야, 아주 그냥. 람보르기니를 샥 꼬셔가지고 람보르기니가 이제 이게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런 아첨에 넘어가질 않는데 이 좀 약간 좀 절박하니까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군수 납품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LM00이라는 SUV를 개발에 착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슈퍼카 말던데 회사가 무슨 군용차를 만든다고. 거기에 돈 쏟아붓고 뭐하고 만들면서 이제 회사 재정이 완전 파탄도 나고 그리고 이제 BMW도 받은 돈을 가지고 정상적인 원엠 슈퍼카 납품에 차질이 생겨버려서 이제 얘네가 법정에 서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받게 되고 수치스러움과 엔초 페라리는 이제 집에서 담배 피면서 얼마나 배가 시원했겠어. 쌤통이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람보르기니에 몰락이 되고 80년대에 와서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식품업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농부 출신이니까 농장이니까 식품업체 이제 유명한 파트너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줘요. 그럼에도 너무나 재정이 안 좋으니까 살아나지 못하고 그랬다가 이제 끝내는 크라이슬러예요. 미국의 그때 이제 빅3들이 돈을 벌 때 포드나 GM, 제네럴 모터스는 막 엄청난 브랜드인데 막 사들이고 근데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는 그렇게 많은 걸 안 샀는데 얘네가 딱 보니까 슈퍼카 하나 갖고 오면 게임 끝나겠는데? 저 허덕허덕 되니까 저거 갖고 오자 해서 람보르기니를 딱 갖고 오죠. 갖고 와서 그때 이제 디자인을 하다 말았던 간디니가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간디니도 디자인할 맛이 안 나잖아요. 회사가 뭐 오늘 내일 하고 뭐 맨날 법정에 끌려다니고 이러는데 무슨 디자인이 되겠어. 그러니까 간디니도 거의 손 놓고 있었는데 크라이슬러에 가면서 저 쿤타치의 후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디니한테 디자인 해달라고 해서 간디니가 디자인해서 줬더니 크라이슬러가 이제 간디니 이용한 거죠. 그래 수고했다. 너 이제 은퇴, 너님 은퇴, 너님 명퇴 하고 크라이슬러 디자인 센터에서 다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나온 차가 디아블로. 그래서 디아블로는 람보르기니에서 나왔던 차들 중에 가장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크라이슬러의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한 차이기 때문에 간디니의 손길이 가지 않은 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크라이슬러도 정상적인 경영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디아블로 하나만 출품하고 다시 포기해서 인도의 메가테크 회사로 다시 회사를 팔고 인도의 메가테크가 돈 조금 뽑아먹고 자기네들이 개발해갖고 슈퍼카를 하기에는 타산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간 게 이제 폭스바겐으로 그게 마지막 주인이 돼요. 근데 이제 람보르기니는 이제 그 이후에 자금과 첨단의 기술력이 좀 부족했고 이제 아우디가 또 이제 합작을 했잖아요. 이제 아우디한테는 브랜드를 대표할 이제 슈퍼카가 이제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이제 무르시엘라고입니다. 이제 람보르기니는 예, 무르시엘라고 무엇을 실으려고. 예. 정말 람보르기니의 저는 대표적인 차 중에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맞네? 맞- 저 제일 유명한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본 차고. 예.
이제 무르시엘라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6년 동안 노력한 끝에 2001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제 무르시엘라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르시엘라고는 뭐 1879년 스페인에서 열린 투어 경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번의 칼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전설적인 황소의 이름을 이제 빗대서 이제 근데 만든 보통 소가 그러면 칼만 맞으면 죽어요? 그 유명한 투사일수록 즉사를 시키는 게 유명한 투사. 원샷 원킬 한 방에. 그리고 이제 소를 지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 칼 이름이 뭐였죠? 에스파냐. 에스파냐. S80은 저기 네. 어쨌든 이제 얘가 마지막 이제 소가 지칠 대로 지쳐서 마지막 다가올 때 딱 그 칼을 딱 꺼내면 그때 이제 아. 관객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 방에 찔러서 죽이는 게 이제 그 투에서의 그 매력인데 24번을 덤빈 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집념이 있네. 그리고 그 투사가 조금 삐리했나 봐. 아니면 작거나. 아니, 잘 못 찌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소 입장에서는 짜증난 거야. 네. 한 방에 죽이지 계속 찌르니까. 꾹꾹 찌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짜증나네.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무르시엘라고처럼 여러 번 이렇게 위기를 겪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딛고 일어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그 안에 있으면 어차피 죽잖아요. 24번을 맞건 2번을 맞건. 이렇게 들으니까 무르시엘라고도 정말 대단한 차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디아블로도 되게 대단한 차인데 그렇다면 람보르기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인기가 가장 많은 차는 어떤 차인가요? 예,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네. 심폐소생술을 한 자동차가 이제 가야르도. 가르도 예, 가야르도는 이제 무르시엘라고나 이런 게 자동차가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다가오기 쉽게 만든 자동차. 근데 여기서 가야루도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오면서 슈퍼카들 브랜드들이 이 글로벌화가 되고 이 모든 산업화가 이제는 옛날처럼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만 소규모 판매를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급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벤틀리들 다 부도가 나듯이 슈퍼카 브랜드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한 게 일반인은 탈 수 없어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슈퍼카를 못 타. 하지만 조금 돈 있는 사람이 범할 수 있게끔 근접할 수 있는 슈퍼카를 만든 그게 이제 베이비 슈퍼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페라리, 베이비 람보라고 얘기하는데 폭스바겐의 람보르기니가 인수되고 나서 폭스바겐의 경영진이 람보르기니를 갖고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폭스바겐이 이제 공룡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 얘네가 자기네들 브랜드 이미지 폭스바겐 그러면 유럽이든 미국에서 다 싸구려 차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싼 차, 조그만 차, 비틀 만드는 회사, 폴로나 골프 만드는 회사. 근데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면 반감을 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저런 브랜드를 인수해갖고 우리가 경영만 해서 쟤네 기술을 갖고 오고 우리가 돈을 밀어서 쟤네가 돈을 못 버는 걸 우리가 돈을 벌게 해서 벤틀리부터 해서 다 갖고 오는데 람보르기니를 딱 갖고 와서 이제 폭스바겐의 모든 경영 총책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슈퍼카는 갖고 왔으니까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뽑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가 형, 우리도 슈퍼카 하나 만들면 안 될까?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야,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람보르기니가 너넨 가만히 있고 우리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람보르기니 아주 아작난 상태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머리를 짜서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천문학적으로 쏟아붓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대신에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으면 판매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거 뻔하니까 너네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하나를 개발을 할 때 이걸 나누자. 그래서 페라리도 그 당시에 리틀 페라리를 만들고 있었고 맥라렌도 슈퍼카에 착수를 하는데 다 모든 브랜드들이 할 때 얘네가 폭스바겐과 람보르기니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 메인 슈퍼카 그 쿤타치에서 디아블로로 와서 얘 후속인 무르치엘라고까지 갈 때까지 요 메인은 그대로 명맥을 가면서 개발을 하고 일반적으로 돈이 조금 덜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베이비 람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눠야 되니까 무르시엘라고를 개발을 할 때 이거를 폭스바겐하고 같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두 개를 같이 팔고 가야르도를 개발을 하면서 아우디의 R8를 같이 하자. 그래서 무르시엘라고를 개발을 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감독님 말씀대로 막 진짜 유명한 황소 이름 넣고 해갖고 엄청난 차를 만들고 폭스바겐에서 W12라는 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W12도 사실 세상에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어디 폭스바겐 배지를 달고 쪽팔리게 슈퍼카를 타고 다니냐.
거저줘도 안 탄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가만 생각하면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W12는 그대로 사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야르도를 만들어서 가야르도가 세상에 딱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람보르기니가 아주 비싸지도 않으면서 싸면서 아우디의 전장 부품부터 해서 아우디 S6 엔진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이게 좋아지니까 판매가 엄청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 애들이 신난 거야. 가야르도가 잘 팔리니까 우리도 이거 R8 만들면 이제 대박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람보르기니가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냉각 기술을 안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얘네한테 인수됐지만 폭스바겐에 인수된 거지 아우디에 인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기술을 계속 달라고 자기는 엔진도 주고 미션도 주고 막 했는데 람보르기니는 경계를 한 거죠. 쟤네가 알파를 만들면 분명히 가야르도의 판매에 타격이 올 거니까 일단은 건 거예요. 너네 우리 이거 10기통 엔진 쓰는데 너네 그럼 10기통 넣지 마. 그러니까 가야르도가 아니 아우디가 알았어. 우리 그냥 8기통 엔진 넣게. 빨리 줘봐. 그러니까 이제 람보르기니가 알려는 주되 핵심인 냉각 기술을 안 알려줘요. 근데 아우디가 시험 테스트를 할 때마다 차에 불이 나는 거예요. 예, 냉각 기술을 안 알려주니까 계속 불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아우디가 이 화재를 잡기 위해서 차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보완하는데 2년이 걸려요. 람보르기니가 독한 거지. 끝까지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거를 보완해서 아우디가 R8이 세상에 딱 나와요. 2년 늦게.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 점유율에 많이 뒤늦게 합류를 하죠. 아우디 R8을. 가야르도랑 R8은 잘 만들어진 차가 맞기 때문에 엄청 팔려요.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가 확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맛집 레시피를 레시피가 이제 전수준. 다 넘어간 거죠. 네,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가야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 2017년 기준 람보르기니가 3,815대라는 역대 최대 글로벌 판매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7년 연속 쭉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세계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저희가 람보르기니 편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버스 인더스트리 게시판과 또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질문들을 읽어드리기 전에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칫솔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하얀 차에 이어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인가요? 정말 우리 이 방송이 네. 진짜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틀린가? 이제 보청기? 좋은 칫솔도 저희가 네. 이제 선물로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거 옥타민옥스예요. 아세요? 네, 이거 먹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진짜 좋아요. 오. 저거 막 소주에 타먹는 거라면서. 소주에도 타 먹지만 일단 그거는 뭐 예. 별도로 별미로 드시는 거고 이게 골프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보면 주사기 모양이잖아요. 링겔 이 두 포가 링겔 하나 맞는 거랑 같은 효과를 처음에 줘요. 마약인 줄 알았어. 네.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지금 이게 이게 한 박스에 몇 이게 포가 비타민처럼 들어있어요. 그냥 먹는 거라고요? 가루약인데 물이랑 같이 아, 물이랑 같이. 약간 링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 이거 먹으면 뭐 해주는 거예요? 오. 이제 여기 보면은 아미노산, L-아르기닌 그리고 네 제가 약대가 아니어가지고요. 이 저 몸에 좋은 맛은 거. 어떤데요? 그냥 아, 드시면 바로 안 돼요. 드시는 거예요? 커피랑 그냥 물이랑 같이. 물이랑 같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입안에 털어서 먹거나 물 또는 스포츠 음료에 흔들어 드세요 돼서 뭐 털어서 먹어. 털어서 물과 함께. 아니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여기 이게 인상적이거든요. 부스트업 에너지. 보스탑 에너지.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좀 더 에너지 스팀팩이네, 이고, 스팀팩. 예, 약간 좀 활력이 일단은 생길 것 이제 같아요. 아미노산 링거 하나 맞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이 두 포.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게 그 터보 옥탄 차저. 부스터. 터보 차저. 네. 이게 터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스팀팩. 스팀팩 같은 스팀팩. 거고. 메딕이 따라오면서 네. 네네. 이게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게 넘치는 활력,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옥타미노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브레인을 충전해주는 아직 제가 안 먹어서 그래요. 아직 제가 안 먹어. 브레인이 아직 좀 빨리 딸려요. 주세요 안 좀. 먹어가지고. 예. 기자님 좀 주세요. 예, 이게 바로 브레인을 충전해주는 옥타미녹스 어웨이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바로 편안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한 옥타미녹스. 그러면 카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섞어 먹는 거야? 섞어 먹는 건 안 좋고요. 그만 좀 섞어 드세요. 아니, 술이 아니에요. 생각지를 아니, 얘기하길래. 저분은 이거를 술에 섞어 드신다고 옥봉이라고 쳐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검색창에. 예. 물뽕이 아니고 옥뽕. 예, 왜 옥봉일까요? 옥뽕가니까. 플러스
똥 간다. 예, 뭐 그런 한번 쳐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술을 먹어도 숙취가 없고 굉장히 깔끔하다. 아니, 난 그럼 안 먹어. 난 먹고 이제 뿅 가야 되는데, 숙취가 없으면 안 되지. 뿅 가야 되는데. 저 지금 뿅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뿅. 그럼 지금 이거를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오늘 질문 선정되신 분께 이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 이어서 노 사장님의 그 쇼핑몰 있잖아요. 노인스몰. 노인스몰에서도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입점. 이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주변에도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질문을 와. 쭉 오늘도 질문 받았는데 많다. 람보르기니 편에 정말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네, 뽑고 진짜로? 넘기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뽑고 넘겨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저는 볼 것도 없이 저는 무조건 이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굉장히 또 이번에도 센스 있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가장 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남미누님의 질문인데요. 람보르기니 1년 유지비 평균치라도 좀 정확하게 후드러 까달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희망을 없애달라. 근데 이건 뭐 제가 딜러를 했었기 네. 때문에 또 수입차 슈퍼카를 수입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분야인데 네. 사실 슈퍼카를 처음에 사면요. 사는 돈 말고는 사실 돈 나갈 게 없어요. 기름만 넣으면 가거든요. 기름? 옛날에는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다 엔진오일 그 서비스 쿠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차가 많이 판매되고 소비자들이 딴지를 거니까 지금 페라리는 아마 2번인가 3번, 람보르기니도 한 2번의 오일 교환이 있고 뭐 맥라렌 같은 경우는 심지어 타이어 1회 교환까지도 쿠폰에 오. 들어가 있어요. 1회 크네요. 타이어분. 네. 타이어분이 한 6,700만 원 하니까 네, 슈퍼카가 네. 한 대분을 갈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새 차를 샀다. 그럼 사실 기름값 외에는 딱히 나갈 게 없죠. 근데 보험이 만약에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고 나이가 젊다. 3, 4억짜리 슈퍼카가 제일 싼 슈퍼카인데 연간 보험료가 싸게 나오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 그리고 정말로 나이가 어리고 사고 경력까지 있다. 그럼 보험료가 한 4천만 원 나와요. 1년에. 1년마다 4천만 원씩 주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차라다?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우와. 나이가 한 30대 중반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한 10년 유지된다. 그럼 보험료가 한 280만 원, 350만 원 정도 나와요. 왜냐면 4억, 3억이니까 자차 비용이 워낙 세잖아요. 내가 과실로 어디 벽에다 박아도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돈이 워낙 크니까 자차 비율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그렇게 세게 나오고 워런티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슈퍼카를 타면 이제 키로수를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달라요. 일반 차처럼 연간 한 뭐 2만 킬로를 탄다. 물론 그렇게 탄 사람이 되게 드문데 옛날에 싱글 클러치 때는 클러치의 수명이 15,000원 미만이니까 그렇게 되면 1년마다 클러치 값이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슈퍼카가 보통 타이어가 한 5, 6천 킬로 타거든요. 그럼 5, 6천 킬로마다 타이어 값이 8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새 차 사서 그냥 주말마다 찔끔찔끔 타고 살살 타고 그럼 사실 돈 나갈 거 없죠. 그러면 주말에 타는 기름값 얼마예요? 주말에 타면 슈퍼카가 보통 시내에서 타면 250km를 타면 기름값이 한 15만 원 정도 써요. 250km를 탈 때. 시내에서 타면. 슈퍼만 가야 되겠네요. 네.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 한 350km 가는데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시내에서만 타면 200km에서 250km 정도를 타는데 약 15만 원 정도의 기름을 소요를 해야 됩니다. 파이팅! 애쓴다, 애써. 파이팅! 자, 이렇게 질문을 좀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좀 사고 싶은 요구가 사그라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분한테 이거 하나 줘야겠네. 당연하죠. 자, 남민우님께 옥타미녹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김현애 기자님. 네, 지금 앞선 질문이 사고 싶은 마음을 없애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함요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람보르기니 타면 배 나온 30대 후반 아저씨도 야타 가능할까요? 그거는 홍하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배 나오는 30대 아저씨가 홍하나한테 야타 그러면 배 나온 30대 아저씨. 근데 너무 이렇게 쌍스럽게 야타라고 하진 않겠죠? 어이타 이러겠죠. 여기 혹시 뭐 연락처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야타 차 타면 싫어요. 뭐. 야타 말고, 야, 골라. 이러고. 컨셉 이렇게 잡으면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담배를 왜냐면 많이 피셔도 그런가? 이거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뇌에 좋은 거죠, 여기서 뇌에 야타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 차 보고 괜찮으면 핸드폰을 그 아, 차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빠지면요. 아니, 내 핸드폰 던져놓고 고소지. 저희 가서 저한테 와. 전화하는 거야. 친구가 전화하는 거야. 제가 전화기 받으러 갈게요. 그래서 만나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요건 조금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근데 박영옥 님께서 물어주셨고 페라리 경우 상시 사륜 시스템을 쓰지 않고 대부분
후륜인 반면 람보르기니는 상시 사륜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우디의 영향인지 아니면 후륜으로는 고출력을 감당 못하는 기술력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적 문제라면 후륜을 쓰는 페라리나 맥라렌이 우위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렇게 물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우디에 합병을 되면서 아우디에서 주력으로 내미는 부분이 사륜이거든요. 쿼트로. 네.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할 때 페라리는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 창립한 사람도 그렇고 고객 중심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륜 자동차를 가지고 트랙에 들어가 보고 후륜을 가보면 후륜이 잘 다루면 기록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이제 시합에서는, 운동성에서는. 근데 사륜의 안정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S클래스도 그렇고 포매틱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네. 오디오의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공관 쓰는 거 있잖아요. 있죠. 불편하더라도. 근데 더 비싸잖아, 그런 거. 그게 페라리의 고집 같아요. 페라리나 맥라렌 같은 경우는 그런 정통 레이스카에서 오는 감성을 계속 쥐고 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아우디에 합병되어 있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객의 안전성, 이제 그쪽으로 맞춰서 사륜구동을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이 만약 박용욱님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내일 아우디 매장을 갈까 페라리 매장을 갈까 고심을 하신다면 조심스럽게 람보르기니 사륜구동을 권하고 싶어요. 이유는 만약에 두 개를 비슷하다고 보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파워를 가진 후륜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즐기신다면 사륜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이름이 뭐라고 아까 성함이? 박영옥. 네. 박영옥님께도 옥타민옥스를 박영옥타민옥스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모두 확인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스케치북을 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김기는 뭐가 이렇게 밑에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기 뭐 마르지 않는 모습 같은 막 나와 그냥 예, 예, 계속. 예. 자,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집에서 이미 다 한 줄 평을 오는 길에 이거만 생각해요. 저도 오는 길에 어떻게 정리할지만 생각해요. 자, 일단은 김현애 기자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람보르기니는 로망이다라고 했거든요. 홍하나 벌써부터 막 머리 돌아가. 뭘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벤틀리를 했었고 앞으로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도 대단히 훌륭한 차지만 그런 차는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타도 뭐 괜찮잖아요. 젊은 나이에 한번 타보고 싶은 로망에 네. 되게 젊은 남자들은 한 번씩 이런 로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람보르기니는 로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멋있네요. 자, 감독님. 예, 저는 람보르기니는 내 자동차 사랑의 시작이다. 여기 쿤타치라고 쓴 게 어렸을 때는 이거를 쿤타치라고 못 읽고 카운타크라고 읽었어요. 카운타크라고.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으로는 다들 카운타크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프라모델 맨 먼저 만든 게 카운타크 프라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동차에 대한 매력, 제가 만들면서도 이게 자동차일까 본 적이 없어요. 우주선처럼 생긴 걸 막 만들면서 그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하게 됐고 제가 카레이서까지 가게 된 큰 힘이 됐던 게 람보르기니 쿤타치였습니다. 네. 자, 노 사장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람보르기니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난 황소다, 뭐 황소다, 뭐 뛰는 황소다 막 근데 저는 사실 람보르기니야말로 길들여지는 황소 같아요. 얘네들은 차가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저는 없을 거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리뷰니까 얘는 주행 데이터가 사실 부족한 게 맞아요. 딱 몰아보면 맥라렌이나 페라리에 비해서 항상 주행 데이터가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광고하고 뭐 성난 황소가 어쩌고저쩌고 맨날 성난 황소라고 그래요. 얘네들 그냥 황소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람보르기니야말로 잘 길들여진 황소 같다라고. 홍재기 아나운서 생각하라고 되게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까지는 연결이 되다가 노 사장님이 이거를 하는 순간 되게 뭔가 멘탈 붕괴가 왔어요. 아니, 지금. 그때도 양아치 나올 때 지금 멘붕 왔어. 웬 양아치? 자, BMW는 양아치랑 대기자 아주 시간입니다. 잊혀지지 않아. 장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총평을 좀 해볼게요. 네. 람보르기니는 첫사랑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적 첫사랑의 로망이 있죠. 이제 어른이 되고 첫사랑을 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로망을 갖고. 여기까진 좋았어. 네. 그리고 이세창 감독께서 얘기했듯이 람보르기니는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 딱 보고서 정말 자동차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차 같은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역시 사람은 사랑을 해야 길들어지죠. 네. 첫사랑을 해야 그런 황소 같은 날뛰던 인간의 본성이 좀 자리를 잡고 첫사랑으로 차여도 보고 이별도 경험해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 네, 람보르기니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첫사랑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저희가 봤는데 아직도 불쌍한 아니야. 나름 정리 잘 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지금 잘했잖아요. 네.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김연아 기자님이 로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오늘은 벤틀리는 저한테 맡기시면서 람보르기니는 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이 너무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나저나 우리 다음 회는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걸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노 사장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요. 뭐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페라리를 제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정말로 우리 방송이 자리를 잡아서 어떤 뭐 기획에 관련된 어떤 회사가 자기네 홍보나 뭐를 넣어서 여행 상품을 넣든 뭘 넣어서 진짜 페라리만큼은 꼭 이태리에 가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 로컬 촬영을 되게 하고 싶고 그래서 페라리는 일단 키핑을 하고 막 고민을 했는데 왠지 지금 여러 우리가 BMW도 그랬고 벤틀리도 그랬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얘네들 회사의 상위 포식자로 폭스바겐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사실 문제예요, 지금 폭스바겐이.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였으면 도요타나 뭐 혼다 아니면 닛산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를 폭스바겐을 하면 어떨까? 우와. 아, 이게 진짜 많지 않나요? 엄청 우와. 많죠. 폭스바겐은 진짜 우리가 한 5시간을 떠들어도 우와. 모자랄 만큼. 왜냐면 얘네가 인수한 그룹만 해도 한 20개 돼요. 우리 사부작인가요, 그거? 우와. 근데 20개를 거의 다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네가 인수한 그룹들이 또 보통 회사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회사를 얘네가 다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인수한 회사만 갖고 얘기해도 몇 날 며칠을 얘기해야 되는데 폭스바겐의 시작부터 또 얘네는 오리지널 전범이잖아요. 또. 왜냐면 비틀이라는 차가 히틀러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전쟁과 히틀러와 이게 너무나 스펙타클해서 요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제는 뭐 세 분이 허락한다면 저는 폭스바겐을 하면 어떨까? 다음 주 저희는 폭스바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람보르기니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파헤쳐 봤는데 많은 분들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폭스바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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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다 못하네. 와, 했는데도. 옥타민 옥수 하나씩 드세요. 뿅 간다.